안녕하십니까.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는 포부 채널의 정훈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그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혹시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것도 아울러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67%가 심각하다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되고 한 달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건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무시하는 이 폭언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20% 정도로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인사 이런 것들이 진정되었고요. 세 번째가 약 8% 정도 되는 험담하고 따돌리는 이러한 것들이 괴롭힘으로 진정되었던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개월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하는 것도 아울러 조사가 되었습니다. 62% 정도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1% 정도가 개인의 자중 노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8% 정도는 회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금지법이 시행되고서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을 계기로 직장 내 금지법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욕설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이 험담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회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 같습니까? 먼저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그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이런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 등 질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성장 기회를 잃게 되죠. 가해자는 어떤가요? 정말 편안한 마음일까요? 주변 동료로부터의 비난, 감내해야 되죠. 개인의 캐리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어떨까요?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기업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기업이 수익을 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윤리, 또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익과 윤리, 신뢰, 사회적 기여,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때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은 기업 내 윤리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될 경우 기업은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의 전통적 문화적 특성에는 우익의 질서가 엄격한 분배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뿌리 깊은 문화 중에 하나죠. 다들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집단적인 어떤 문화, 야근 회식에 밤새워 일하는 문화, 또 정시, 퇴근, 휴가 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이 주변을 살피는 눈치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신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세대들의 행동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신세대들은 디지털과 모바일을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지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죠. 면대면의 소통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의 소통하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삶을 살아왔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요, 조직의 충성보다는 일, 자신의 경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가족 중심보다는 개인의 어떤 삶을 중시하는 이런 행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와 이 신세대들과 행동 특성에 비춰볼 때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괴롭힘이 이 어떤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직장 내 괴롭힘, 이 금지법이 시행된 배경을 요약해보면, 첫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널리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회사, 어느 곳 할 것 없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기업 환경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커서 이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직장 내 금지법이 무엇이고, 금지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괴롭힘, 따돌림 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첫째,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자나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신고자나 피해자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모든 사항, 즉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을 취업 규칙 내에 반영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처벌하기보다는 보다 일하기 좋은 직장을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것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모든 구성원들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세 가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자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이, 성별, 근속 연수, 고용 형태, 이 모든 관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장소에 관련된 건데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온라인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여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행위 요건입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 하는 이런 요건들이 반영되어질 때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약간 복잡하죠.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요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 내 직급, 지위체계상에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이것은 분명하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또는 거절을 하기에 이 어려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 직급이 됐던 또 밑에 직급이 있던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해야 되는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경우 모든 것들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것은 의도치 않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주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이것은 분명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되어질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제가 읽어보죠. 어느 기업의 임원이 육아휴직 중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가 아닌 창고 안내 업무, 총무 보조 업무를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따돌림을 지시하고 책상을 치우고 창고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대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한번 저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 판단 기준에 입각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는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했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업무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대사를 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 구성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